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여러분, 정광식입니다. 오늘 기업별 자기소개서 전략 특강 현대백화점 그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 자기소개서 전략 특강 현대백화점 그룹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견들이 많은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 학교만 가서 캠퍼스 리크루팅 면접도 좀 보고요. 일부 학교에만 추천서를 줘서 그 추천을 받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펙타클 한다면 하면서 정말 오히려 학교를 구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정말 들게끔 하는 그런 채용 전형을 좀 하는데요. 그러한 오해들을 혹은 어떤 진실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그 3가지 그룹 전형에서 좀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저희 회사는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교내 활동, 학교 성적, 외국어 능력 등을 심사한다고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지우는 스펙타클 혹은 이제 교내, 이제 학교에서 취업지원실에서 받는 그런 추천을 받는 이런 형태로 해서 3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그 3가지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담당자에게 우선은 이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맡은 일을 책임을 지고 끝까지 리더십을 갖고 끈기 있게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갑의 입장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상 나는 뭔가를 책임지고 끝까지 하고 누군가를 끌고 갈 수 있거나 혹은 뭔가를 성과를 내는데 탁월한 역량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종 업계에 비해서 우선은 연봉이 월등히 뛰어나요. 사내에서 조사를 해봐도 사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요. 그에 대한 업무 만족도도 다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분들에 한해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내가 생각했던 업무인 것 같고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평가에 의하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이제 좀 맞춰보려고 PC 오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회사의 내부 분들만 좀 알 수 있겠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일이 남았는데 어떡해요. 그거 들고 이제 카페를 간다라든지 집으로 가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회사를 다니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공무원 하셔야죠. 그렇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뭔가를 성취감을 갖고 이뤄나가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현대백화점에 가면 가장 또 힘들어하는 게 고객이 감자가 고구마라고 하면 고구마래요. 그 얘기는 뭐냐? 고객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왔을 때는 멘탈이 탈탈 털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막 욕을 먹거나 어떤 피드백을 심하게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내성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이 오래 견딜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우리 현대백화점에서 주요하게 하는 어떤 트렌드들이에요. 요것 정도 아시고, 제일 좋은 건 또 이제 여러분들의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든지 선배들을 만나서 좀 좋은 정보를 가장 근접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자, 3가지 채용 트렌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특강이긴 한데 그 채용 전형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약간씩 상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채용 전형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캠퍼스 리크루팅입니다. 캠퍼스 리크루팅은 현대백화점에서 나와서 그룹에서 나와가지고 학교에 직접 가서 이제 면접을 간략하게 봐요. 교내 활동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외 활동 사항, 본인의 장단점 등등을 각각 200자씩 적게 하죠. 200자씩 적게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라든지 날짜를 좀 픽스를 한 다음에 당일 면접을 와요. 그분들이 와요. 학교로 와서 면접을 보겠죠. 면접을 봐서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해야만이 실제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예요. 면접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현대 그 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좀 걷어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무조건 홈페이지에서 그냥 스펙만 지운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다만 현대 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보잖아요. 다 만나려고 하잖아요. 다 만나려고 해서 최대한 면접 기회를 많이 주고 그 안에서의 인재를 뽑아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백화점 그룹이라든지 유통업계가 이 트렌드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민감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뭔가를 성과내고 따라가기가 되게 버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친구를 뽑기 위해서 직접 가서 만나보는 거예요. 뭔가 책으로 어떤 지식으로 자격증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이분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이런 채용들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죠. 이전에는 현대 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몇몇 학교에서 추천만 받고 땡 끝났어요. 많은 장족의 발전입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고요. 조금 더 많은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다양한 분명히 노력들은 또 하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자고요. 어쨌든 교내 활동, 대외 활동,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각각 200자를 쓰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성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의 장점이든 대외 활동을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런 결과물을 얻었습니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토대로 얘기해 주셔야지 정말 본인의 장점이라고 해서 혹은 내가 어떤 교내 활동이라고 해서 기타 동아리에 전 기타를 잘 칩니다. 이건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타를 잘 쳐서 현대백화점 그룹에 들어가서 기타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게나마 연결은 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억지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일 잘하는 사람, 일 해결해 줄 사람, 매출 올려줄 사람 그 기준으로 요 포인트, 교내 활동, 대외 활동, 본인의 장단점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채용 전형입니다. 대학 취업 지원실에서 추천을 받아요. 물론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채용이 아니고 그 자소서 항목에 저희가 뭔가 하나를 더 넣어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위에 3개 말고 똑같이 공통으로 보는 거 말고 저희가 보고 싶은 걸 또 봤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 친구를 정말 추천을 할 건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더 꼼꼼하게 봐요. 어쩔 때는 두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가 있으면 성적으로 좀 가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 방법이 우리도 없어요. 똑같거든요. 다만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직무적인 역량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지만 비슷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교 취업지원실에서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추천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살짝 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사람 얼굴에 대고 못 뺐죠? 자, 침을 못 뺐습니다. 취업지원실에 자주 들락거리면 얼굴에 있던 사람 추천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최종 심사에서도 분명히 영향이 가는 거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평소에 이쁘게 보고 괜찮다라고 어떤 객관적인 여러 차례 통해서 봤던 친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계속 추천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대학 취업지원실의 어떤 추천 이거는 꼭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기준들은 학교마다 다 그 선발하는 기준들은 다르다는 거. 또 한 가지 그걸 넘을 수 있는 게 계속 얼굴을 들이밀어라.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봤던 캠퍼스 리크루팅보다도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우리 현대백화점 그룹에서의 지름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지원을 다시 또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스펙타파 오디션. 자, 이게 일반적으로 현대백화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채용 인원 한 40% 정도 뽑힌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
항목입니다. 이제부터는 항목을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볼게요. 회사가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 500자예요. 500자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에는 물론 이제 건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쪽도 있고 LED 사업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류나 유통이 중심인 이제 회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류나 유통 쪽으로 쓰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거,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성과를 내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냈던 경험, 뭐 동아리 인원을 많이 모았다라든지 아르바이트하면서 PB 상품을 모아서 뭔가를 했다라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면서 뭔가를 배우거나 깨달았던 점 위주로 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회사의 이런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배웠던 혹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런 데 도움이 돼요 라고 하면서 500자 내외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 빼고 저것 빼면은 팩트밖에 안 남아요. 사실, 배운 점, 느낀 점, 회사에 대한 적용점.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자랑할 수 있거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형태를 10MB로 첨부 파일로 넣어주세요 라는 이 문구를 넣습니다. 자, 스펙을 대부분 지우고 그 사람이 성과를 냈던 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쓰라는 얘기겠죠. 자유롭게 파일 형식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식을 다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포맷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얘기 해줘. 우리도 볼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환장하자. 우리가 더 환장하는 거예요. 아예 기준을 정해주든지. 그냥 딱 이 항목 쓰세요라고 얘기해주면 더 좋겠는데 어떤 툴도 없이 얘기해봐.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뭔가를 얘기해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작성해 주는지 잘 보세요. 이제 설명을 간략 내장 분량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시각적인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실무 능력이라든지 인성적인 측면을 보고 싶은 거를 내가 했던 활동, 경험, 교육이라든지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만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하게 작성하는데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 그 중요한 첫 번째가 주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어떤 업무에 지원할지, 회사에 어떤 면을 어필해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 더 어필해야 될지 곰곰이 우선 생각을 해보시고 이 직무에서 뭘 더 어필할까라는 어떤 주제를 포인트를 하나를 가져가 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쭉 넘겼을 때 하나의 흐름이 정말 나와 주셔야겠죠. 이 주제를 정하고 그 직무에 맞게끔 써주셨을 때 뭔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데 그 주제, 직무를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성과 위주로 좀 작성을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포트폴리오 작성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시간도 걸려요. 오히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지원함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만 하나 만드는데도 되게 신경 쓰일 겁니다. 단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PPT로 뭐 학교에서 발표할 때 5분 발표하라고 합니다. 하죠. 그러면 내가 5분 발표하니까 짧으니까 한 5분만 준비하나요? 아닐 거예요. 작게는 뭐 일주일 혹은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준비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차는 조금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그 발표를 위해서 혹은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다시 뜯어고치고 고민하고 뜯어고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절대 무시 못하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채용 공고 뜨기 전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신감이라는 건 뭐냐면 장점을 최대한 알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단점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에는 뭐 이력서도 들어가고 뭐 성격의 장단점도 들어가고 혹은 내가 뭐 이런 좀 부족한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도 있긴 한데 자, 여기 10MB예요.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만 어필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고 현대자동차 그룹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맞춰서 내가 직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간단하게라도 어쨌든 연관이 있는 것들을 일단 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리고 다듬어야 되겠지만 일단 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장점, 내가 봤을 때 회사에서 이거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 장점, 친구가 얘기해주는 장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셔야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뭐 어떤 성공해온 거 작은 거여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서 기타를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어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축구 동아리 갔어요. 축구 동아리에서 대회를 못 나갈 것 같았는데 이끌어서 잘 나갔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에 대한 이제 증명 사진들은 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활동 잘 안 했는데요. 그러면 괜찮아요. 자격증, 공부한 거. 국가공인 자격증이 꼭 아니어도 돼요. 민간 자격증도 돼요. 수료증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웠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자격증이 꼭 아니어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민간 자격증 혹은 수료증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성적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적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단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직무가 이제 마케터예요. 마케터와 관련된 어떤 과목들을 적어야 되는데 과목들의 성적이 안 좋아요.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성적이 좀 좋은 게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동아리 학교에서 임원 활동, 학생회가 또 있겠죠. 학생회에서 했던 내가 누군가를 같이 했던 어떤 경험들도 괜찮고 단체 사진도 괜찮고요. 그런 기간들도 괜찮고 제일 좋은 거 또 한 가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직무와 관련된 거 GS 24시든 25시든 자, 혹은 이제 다른 편의점이든 커피숍이든 이런 쪽에서 뭔가를 하면서 내가 매출 향상에 어떻게 조금 더 기여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버리지 마시고요. 다 가지고 오세요. 다 가지고 오셔서 자신감 있게 우선은 큰 포맷을 적어주시고요. 세 번째, 자, 그것을 간결하게 가는 겁니다. 간결하게. 사진을 내가 축구 동아리 했어요. 사진을 딱 넣으시고 그 밑에는 무슨 대회 성공적인 개최, 우승, 혹은 몇 명 이상 뭐뭐뭐 성과 이런 식으로 딱딱딱 써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야, 이분들은 그거 길게 쓴 거 안 읽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어떤 결과물만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글은 좀 짧게 써주셔야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대한 수식어를 좀 빼주시고요.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숫자라든지 혹은 결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줄 혹은 두 줄, 사진 밑에 한 줄 혹은 두 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는 개성 있는 구성이에요. 이 개성을 위한 구성은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잖아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을 분석을 우선 하셔야죠. 이 그룹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하는 사업은 방향은 뭔지,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은 뭐가 있는지, 인지상은 뭔지 이런 것들이 내가 기업에서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직무와 나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추려내야죠. 다 모은 다음에 직무와 연결된 걸 좀 추려서 사진이든 자격증이든 혹은 그와 관련된 다른 어떤 결과물이든 이런 것들을 사진적인 측면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죠. 넣어주셔서 10MB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정말 나는 감각이 없어. 정리가 정말 안 돼.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친구한테 맡기세요. 자료 모아서 정리해달라고 하세요. 친구들한테 맡겨서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면은 그거 전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 자, 표지부터 만드셔야겠죠. 나는 누구고 누군지 이름도 좀 써주시고 표지가 대표적인 거 하나 좀 사진 같은 거 좀 크게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서 목차 내가 뭐 했고를 여러분 책 잘 보세요. 책이 표가 차례가 없이 중간 책 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뭐 얘기합니다라는 것을 목차 순으로 쭉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성의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성의 있게. 나는 별로 한 게 없으니까 대충 여기까지만 넣고 말아버리지 라고가 아니고요. 성의적인 부분은 얘가 꽉꽉 채우려고 했는지 혹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는 정성은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니까 이 세 가지 표지, 목차, 성의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10MB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펙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0MB 여러분들의 핵심. 되도록이면 PDF로 넣으세요. PPT 파일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PDF로 변환하면 여러분들이 10MB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더 많은 용량들이 생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항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자, 성장 환경 및 성격이에요.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성장 환경이든 성격이든 여러분들이 500자 내외로 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향이 저는 도전적입니다. 창의적입니다.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와 관련된 사례가 첫 번째 줄로 나와 주셔야겠죠.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첫 줄 혹은 두째 줄까지 핵심이 모든 게 나와 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성격에 대한 장점도 좋고요.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했던 사례 위주로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느낀 점, 요 순서는 꼭 좀 머리에 넣으시고 구조화한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포인트가 돼요. 자,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향하는 6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 열정, 자율창의, 지속성장, 업무혁신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뭘 가져와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중에서 나와 관련된 게 뭐가 있다.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점적인 부분을 하나를 가져오셔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뒤에서 좀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들으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뻔하죠. 뻔해요. 내가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해봤기 때문에가 제일 좋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일전에 내가 편의점에서 했던 아르바이트 혹은 내가 어떤 뭔가 수리했던 아르바이트, 수리했던 컴퓨터로 뭔가 다뤄봤던 그런 경험들, 엑셀을 했던 경험들,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너한테 공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네가 얘기했던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봐. 결국엔 이거예요. 정말 얄미운 문항 중에 하나인데 지원 직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필을 해주셔야죠. 동기든 뭐든 하나를 선택하든. 근데 똑같습니다. 지원 직무든 지원 동기든 회사 지원 동기든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답은 하나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직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는 목적 또한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무를 우선 맞추세요. 자, 입사업 포부는 여러분들이 사업 방향 맞추는 거 혹은 그 방향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요거 같이 연결해 주는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롯데백화점 그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는 그 비중은 밑으로 가서 좀 어차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낮아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사례를 들으면서 살짝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은 이제 합격한 사례를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장 환경 및 성격입니다. 자, 어디에서 근무하신 아버지께서는 예의와 인사를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한 거 나왔나요? 아니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 내가 지켜왔던 거, 그런 거 하나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성장 환경, 성격, 성장 과정이에요. 결국엔 보면. 그 성장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내적으로 예의도 괜찮고요. 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인사와 예의와 인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썼죠. 중간부터 읽어보면 자,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친화력을 길렀으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과 꺼리낌 없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실천했던 경험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괜찮아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면 책에서 본 내용들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연결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더 좋겠죠. 경험이 정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예요. 그중에 하나 가져오면 돼요. 뭘 가져와든 여러분은 마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 가치 중 읽어볼게요. 열정에 가장 부합합니다. 나 열정에 가장 부합합니다. 자, 교내 빵집의 매출과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기획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실패 과정이에요. 똑같습니다. 유통업이에요. 끈질기게 뭔가를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업종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져오시는 거죠. 뭔가 끈질기게 실패했지만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했던 그 경험, 그게 뭔지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살짝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지원 동기 및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 현대백화점 그룹이에요. 현대백화점 그룹이에요. 다양하게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장점은 안정적인 실적과 효율적인 성장입니다.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현대백화점은 투자 대비 높은 매출을 보입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이제 조금만 조사해보면 여러 번 나와요. 현대백화점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쓴 거예요.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지만 현대백화점은 우선 안정성을 투자하고 내실을 좀 다졌어요. 보세요. 강점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과 효율적,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모았다는 거 이 친구가 언급을 했어요. 이 친구 언급했습니다. 얘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소비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시명 아울렛을 강화하면서 하는 사업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조금만 조사하면 얘네가 지금 어떤 사업 방향, 아울렛 사업 방향 강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사만 몇 개 읽어봐도 나와요. 특별한 거 나온 거 아니죠. 자,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꼼꼼한 자금 관리로 현대백화점의 토대가 되고 특별한 이유 있어요? 아니에요. 너네가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들어가서 이거 해줄게. 직무에 맞췄어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사 포부. 상권과 타겟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 마케팅 펼침으로써 현대백화점을 실속 있는 라이프스타일 센터. 자, 어때요? 이전에는 물류와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던 곳이 어떤 문화센터의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울렛을 이런 걸 통해서 가족 단위로 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통 3사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그 방향에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꼭 굳이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괜찮습니다. 그 사업에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 방안, 첫째, 둘째. 첫째, 둘째가 꼭 좋았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면 가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써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써주셔도 저는 절대 무관입니다. 현대백화점의 강점적인 스왑 분석을 간단히 볼게요. 약점만 보겠습니다. 시간은 없으니까. 젊은 층의 고객이 이탈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사드 논란이 있었고요. 업계가 불황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선호하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그런 사업 방향이라든지 지원 동기는 조금 더 방향을 맞춰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 꼭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유통 3사 중에 두 번째예요. 탑2예요. 이 탑2에서 이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에서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 꼭 좀 고민하셔서 자기소개서에 녹여주시면은 차별화될 수 있는 자기소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다양한 채용 방식이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더 이상 품지 마세요. 지금은 써야 되는 시간이에요. 쓰셔서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쓰시면 분명히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